안녕하십니까.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.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. 사실 그닥 뭐 최근에도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.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추가 매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익 실현한 종목들을 또 추가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끊어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익 실현하지 않고 계속 바닥에서 사놓고 있는 애들은 좀 더 계속 가져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.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음, 저희는 그 1분기 특히 2분기까지 올해 어, 2분기 그러니까 6월 달이죠. 6월 이후부터는 뭔가 시장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. 왜냐면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저 효과로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분기, 2분기였잖아요. 1분기, 2분기 요 구간에 어떤 그 기저 효과가 올해 1분기, 2분기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이 기저 효과가 조금 사라질 거란 말이죠. 이렇게 되면 최근에 어떤 이렇게 주가를 막 이렇게 이끌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들은 상당히 걷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특히 최근에는 시장의 느낌도 많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. 그러니까 지금 보면 S&P 500도 조정 없이 사실 많이 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도 좀 보면 거의 뭐 조정이 없다시피 하게 온 겁니다.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뭐 어떤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. 어 근데 저 예전에도 한번 요번에 그랬죠. 이번에 실적을 볼 때 분명히 작년 코로나 이전에 실적을 넘어서는 애들로서 좀 편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분명히 2019년도가 있었고 20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21년도잖아요. 근데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저희가 막 골라낼 때 상당히 어려웠었던 이유가 지금 주가로 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2019년도의 실적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사실 애매했던 뭐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애들이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냥 쭉 갔을 법한 애들 거기다가 플러스 2019년도보다 21년도가 확실히 넘어서는 애들로만 좀 이제 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성장주가 귀해지는 구간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어 뭐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기저 효과를 넘어서서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애들이 주가에서도 초과 성과가 좀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. 사실 시장이 조정 없이 거의 뭐 조정 없이 이렇게 쭉 오는데 오는 동안 이렇게 보면 계속 주도주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도주가 계속 바뀌면서 왔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방어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라고 할까요?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봤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1, 2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색깔이 달라지면서 다시 성장이 기회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, 왜냐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실적으로 좀 승부 보아야 되는 애들이 좀
주도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IT 쪽이랑요. IT 쪽과 자동차인 것 같아요. 이쪽을 저희가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매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자동차에 대한 거는 꼭 매수를 할 생각인 거고 IT는 SK하이닉스랑 뭐 코텍스 반도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죠.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뭐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? 근데 다만 언제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언제냐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 죄다 소설입니다. 제 소설이고 보통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조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조정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 추세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는 주도주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요 1년은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다고 봅니다. 이건 뭐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조정이 좀 나오고 그 어떤 공포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두려움에서 다시 랠리가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횡보를 했던 거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시장이 다시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과거 어떤 이런 침체의 그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한 1년 정도부터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보면 지금의 이런 조정들은 뭐 좀 괜찮은 조정 같아요. 뭐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가격이 조정되면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적이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이런 좀 건전한 흔히 말해서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무언가 어떤 좀 충격 이후에 공포에서 다시 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언제냐면 저희가 조금 가장 우려했던 시기가 한 6월 7월이었던 것 같아요. 6월 혹은 7월 왜냐면 요때까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거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경기가 좋다 경기가 너무 좋아 특히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어서 버리면 시장은 한 번의 조정이 올 때 세게 온다라는 것인데 그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셌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시점이 기저효과가 살아있는 시점 그게 한 6월 혹은 7월까지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기저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제조업지수도 막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.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하면서 가장 지금 겁내고 있는 것, 긴축이라는 것이죠. 긴축. 그리고 어떤 모멘텀의 피크아웃.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좋아질 거 있을까? 더 이상 수출 증가율이 50%씩 나오는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축이 나올 법한 이런 시기가 수치상으로는 6, 7월이고 6, 7월이 되겠죠.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8월 정도 또 이렇게 좀 유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슬슬 나올 수 있는 부분은 6, 7월 지금이 아닌가. 근데 지금 조정이 아니거든요. 가격 조정이 없어요. 기간 조정만 있고.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은 지금 어떤 모멘텀의 피크아웃, 연준의 긴축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, 뭐 수출입 현황도 역시 너무 강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아웃이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그 가격 조정이
마무리되고 그 공포에서 치고 나가는 주도주들이 진짜 하반기를 장식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애들을 저희는 다시 반도체와 자동차, 그러니까 다시 성장주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죠. 그 성장이 희소해지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현금 흐름도 제대로 나오고 2019년을 넘어서는 애들, 진짜 성장 본궤도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저희는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들은 그냥 이익 실현해서 떨쳐내고 싶고,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익 실현하는 것들은 엄청난 성장주의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지금 계속 눌릴 때 바닥에서 사는 애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르고 있지? 이런 애들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애들이, 그러니까 지금 이익 실현해서 나가는 애들의 자금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실적이 증가하는데 뭐지 하는 애들을 더 매수를 해서 하반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썼습니다. 이거는 소설이고 뭐 잊어버리시길 바라겠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희는 최근에 그런 의미이고, 그래서 6월은 뭐 그렇게 뭐 바쁘게 지낼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개별 종목들의 실적의 추이를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. 시장 추정 컨센서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, 증가하는지, 살짝 둔화되는지,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, 7월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. 일단 최근에 뭐 오늘 뭐 코스피도 좀 월간 차트, 아니 이건 주간 차트인데요. 일간 차트로 보면 뭐 좀 이렇게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닥 뭐 크게 뭐 아직은 뭐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그죠.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드리면 6, 7월에는 조금 머리를 조금 비우고 너무 욕심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대로 시장이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때 물량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확 실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자주 방송 못해서 죄송하고요. 방송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